오늘도 시니어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결혼 35년 차 61살 여성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환갑 넘은 남편의 뒤늦은 첫사랑, 법으로 내 인생 되찾았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자녀 둘 다 출가시키고 이제 남편과 단둘이 여생을 보낼 나이가 됐죠. 아침마다 손잡고 산책하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드라마 보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첫 번째, 환갑 넘은 남편한테서 갑자기 여자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택시를 탔나 보다 했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평생 거울도 안 보던 사람이 갑자기 흰머리를 뽑고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건강 관리 좀 해야지 이러면서요. 세 번째, 고등학교 동창회에 한 달에 2번씩 나가기 시작했는데 동창회 다녀올 때마다 눈빛이 유난히 반짝거렸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기분이 이상하게 좋은 겁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제 육감이 경고를 보냈는데 저는 믿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옷에서 평소 쓰던 것 말고 다른 휴대폰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켰는데 메시지가 수백 개 있더라고요. 상대방 이름은 영숙이라는 여성이었고요. 내용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메시지, 그 사람. 즉 저와는 정으로 사는 거고 진짜 사랑은 너라는 메시지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호텔 식당 사진들, 선물 받았다는 명품 가방 사진들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로 그분한테 수백만 원어치 선물을 사주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10년 병수발 들고 손마디 굵어지도록 일하는 동안 이 사람은 첫사랑이라는 분과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돈으로요. 대부분은 여기서 감정이 폭발하겠죠. 당장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35년을 바친 제 인생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폰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카드 사용 내역과 호텔 예약 영수증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남편이 건물 지분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재산을 빼돌릴 생각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그 여성의 전 남편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본인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분은 돈이 떨어지면 바로 떠나는 스타일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빼돌리려던 비자금 정보와 이혼 전문 변호사 연락처까지 주셨습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사모님, 이런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는 거라고요. 증거도 모았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아무 티도 내지 않고 오히려 더 잘해줬습니다. 여보, 요즘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우리 나중에 자식들한테 상속할 때도 유리하다던데 한번 해볼까요? 남편은 제가 자기를 위해 절세 방법을 찾아준다고 생각했나 봐요.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이러면서 인감도장을 선뜻 찍어주더라고요. 한 달 만에 부동산 명의 이전, 건물 소유권 이전, 예금 계좌 정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그분과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다녀와요. 여보, 조심히 가세요. 저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남편이 공항에 도착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준비했던 절차들을 진행했어요. 남편 명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카드가 안 돼. 빨리 확인 좀 해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 카드요? 제가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은 제 명의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패닉 상태로 돌아온 남편은 그분한테 연락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분이 연락을 끊으셨다더라고요. 남편은 머물 곳이 없어서 한동안 찜질방을 다니다가 결국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평생 누가 차려주는 밥만 먹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끼니를 해결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분한테도 법에서 정한 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모든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즘 제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향긋한 드립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앉아 있어요. 누군가 눈치 볼 일도 없고 억지로 밥상 차릴 일도 없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지난달엔 딸 아들과 함께 오래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 런던, 로마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마음껏 다녔습니다. 남편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오지만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아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로맨스가 아니라 노후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예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법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걸 계기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3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체면보다 세상 시선보다 당신의 행복이 먼저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률상담센터나 여성인권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